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엑설런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작년쯤인가 그 아비투스라는 책을 봤는데, 그때 참 그 책을 인상적이게 봤는데, 또 이번에 엑설런스라고 새로운 책을 또 이렇게 출간해 냈습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또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뭐 어떤 우리 인간들이 이제 갖추어야 할 어떤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 저자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평범한 어떤 그런 삶에서 뭔가 이제 자신만의 그 어떤 탁월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생존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뭐 많은 그 어떤 그 과학들이 발달이 되고, 심지어는 그 어떤 인공지능, 그런 어떤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그 인간들의 어떤 그 많은 자리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이나 사회성, 또 뭐 윤리적 어떤 그런 판단 능력 같은 이런 자신만의 그 고유한 능력을 더 많이 발달시켜서 탁월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가는 그 9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9가지 그 동력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9가지가 뭐냐 하면,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열린 마음,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공감, 의지,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웰빙, 공명. 요 9가지를 바로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 탁월함에 이르게 해주는 어떤 그 동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9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도 이제 책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9가지 어떤 탁월함에 이르는 동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썼지만, 이걸 꼭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이 9가지 주제 중에 독자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관심이 가는 분야를 제일 먼저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9가지 주제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디에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머물렀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저도 뭐 평소에도 그 어떤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책을 펼쳐서 그 부분만 이제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앞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저자가 그 공감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또 우리들이 알고 있던 어떤 그런 그 공감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접근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저는 또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잠깐 여러분께서 소개해 드리면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설령 본인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인식하고 그의 태도와 기대를 가늠해 적절한 감정 표현과 행동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감은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하는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태도와 기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어떤 감정 표현과 행동을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의를, 공감에 대해서 정의한 요 부분, 저는 참 아주 뭐 신선하게 조금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이제 또 공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공감이다. 남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주의 깊게 인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망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않아도
그들의 감정을 짓밟거나 약점을 건드리진 않는다. 예, 요 대목 저는 참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 공감하면 무조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그냥 똑같이 느끼고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저는 공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주의 깊게 인지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소망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못해도, 예,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채워주지는 못해도 그들의 감정을 최소한 짓밟거나 그들의 약점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예, 이 대목이 저는 참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감하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 그 각자의 그 어떤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하는 능력은 참 뭐 그 대단한 힘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건 뭐 어디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그 젊은 애기 아빠가 아주 어린 그 아들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 그 전철을 탄 겁니다. 전철을 탔는데 그 이른 아침에 전철을 타시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자리가 덜어 이제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까 얼마나 그 좀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갑자기 어린 꼬마애가 이제 아빠하고 전철을 딱 타더니 아빠는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어린 아들은 그 전철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자 위에 막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가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전철곡 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점점 그 분노로 이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자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철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점점 격해지면서 이 분노 쪽으로 이 감정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승객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일어나서 그 젊은 애기 아빠한테 가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 아이가 이렇게 전철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냐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나도 화도 나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저 어르신이 저 젊은 애기 아빠한테 제대로 바른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그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제 분노에 이르렀던 감정들이, 승객들의 감정이 이제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아빠가 이제 그 어르신의 그 야단을 듣고 침울한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 제가 저 아이 엄마가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오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이제 오는 중인데, 이 아이를 앞으로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혼자 키워나갈까? 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생각하다 보니까 차마 내가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의 감정이 뭘로 바뀌냐 하면, 이제 그야말로 측은지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 분노했던 마음이 그냥 눈독듯이 다 사그라지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공감이라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불어넣어주는 힘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어떻게 보면 그 자신만의 어떤 그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함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뽑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보면 또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탁월함은 큰 생각을 해내는 데 있지 않다. 탁월함은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는 데 있다. 예, 이 대목도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라는 것은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작은 일에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친다라는 이 말은 그 작은 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큰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옛날 그 어떤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완주하고 나서 1등하고 들어왔을 때 인터뷰할 때 기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뭐 어디 구간에서 자기는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마라톤 선수가 이야기를 하길 그럽니다. 나는 뭐 다른 것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뛰다가 이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내 운동화 안으로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거, 그 작은 돌멩이 같은 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얼마나 뛰는데 계속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지 난 그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저도 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큰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아주 작은 일이 우리에게 그 큰 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그런 이 저자의 어떤 그 내용이 참 저는 아주 그 교훈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 다가와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최고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탁월함이란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 안에서 최선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것은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탁월함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안에서 자신만의 그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곧 탁월함이고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색깔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최고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이 엑셀런스라는 이 책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면 자신만의 어떤 그 탁월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요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자신만의 어떤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엑셀런스, 예, 요 책입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